네, 화요일에 잠금 해제입니다. 오늘은 뉴페이스와 함께 하는데요.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님과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잠금 해제 함께 또 해주실 텐데 어떤 종목들 첫 종목으로 가져와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머님을 먼저 살펴보고 올게요.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약간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87% 약세, SK하이닉스는 1.08% 강세 흐름 띄고 있고요. HBSP는 연일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아가네요. 2.4% 강세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수페타시스가 7% 넘게 급락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그래도 장 초반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좀 몰리는가 했는데 한미약품을 제외하고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 종목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도 역시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파란불의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자동차는 부품주가 강하게 흘러가고 은행주 일부 종목들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9.4% 다시 좀 힘을 내면서 강세 흐름 띄고 있고요. 조선기자재 쪽 그리고 하이브도 실적 발표 내놨죠. 게임주도 크래프톤, NC소프트, 펄어비스 일제히 강세 띄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장 초반에는 좋았는데 약간 흘러내리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머니맵 살펴보고 왔고요. 오늘 이정호 팀장님과 함께 종목들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데요. 이번 종목은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 시대의 팔방미인 종목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HD 현대일렉트릭 하면 역시 전력기기 최강자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수식어인 것 같습니다. 이 타이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최강자란 타이틀은 어떻게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자고 하면 높은 영업이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업이익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고부가치 제품을 많이 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LS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물론 잘 나가고 있지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건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전력기기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높은 부분, 거의 약 20%가 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돼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딱 보이는 부분, 영업이익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는 제품에 자신이 있어. 비싸게 팔아도 너네는 제품을 살 거야. 이런 자신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영업이익은 높은 수주잔고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싼 제품들만 수주를 받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높은 기술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선별적으로 수주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영업이익에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HD 현대일렉트릭. 그렇다면 이 높은 수주 잔고를 앞서서 영업이익과 함께 엮어서 풀어주셨는데 그 밖에도 저희가 참고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어떻게 보면 제조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슈퍼사이클이다 이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주잔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주잔고가 뭐냐고 한다면 이 수주잔고가 많아야 어떻게 보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이 수주잔고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생산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되게 혼돈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냐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수주잔고를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누가 됐던 그만큼 버틸 시간은 있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고 HD 현대일렉트릭이 어떻게 보면 3사 중에서 제일 많은 수주잔고를 갖고 있던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3분기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총 수주 금액이 총 30억 달러 이상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번 연도에 어떻게 보면 목표 달성했던 부분이 80% 이상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제조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도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선의 슈퍼사이클, 전력의 슈퍼사이클 이 부분에서 항상 나올 때마다 나왔던 부분은 뭐냐라고 본다면 전 수주잔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게 많아야 어떻게 보면 높은 영업이익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조선 관련 업종들도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둘 다 슈퍼사이클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같이 움직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해드리는 부분이 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주잔고는 어떻게 보면 제조회사에서는 꼭 봐야 되는 체크포인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HD 현대일렉트릭이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타사와 비교했을 때는 이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많이 따라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주가에도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되면서 효성중공업도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전고점 부분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잔고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에 더 키포인트를 맞추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수주잔고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많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 수주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선별적 수주로 하면서 어떻게 영업이익을 탄탄하게 만들면서 수주잔고까지도 늘려나가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이게 궁극적으로 제조회사에서 갖춰가야 덕목이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 시간 잠금 해제에 이정우 팀장님 처음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전력기기 관련한 회사들 실적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포인트를 콕콕 집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수주 잔고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본다면 우리가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데 더욱더 한 발 가까이 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해리스 대 트럼프. 대망의 대선 주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해리스가 이길 것이냐, 트럼프가 이길 것이냐,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수혜주도 분위기가 갈릴 텐데 전력기기 쪽은 어떤가요? 전력기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해리스가 관련해가지고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요즘 원전 테마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원전을 많이 밀는 모습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전력기기는 누가 됐던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크고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은 뗄래야 뗄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트럼프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비판적인 부분이 나오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풍력 에너지 관련해가지고는 텍사스주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텍사스주가 뭐냐?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표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표밭에서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중단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아니다. 왜냐? 신재생 에너지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주에 사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전기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돼도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어떻게 보면 과거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수익이 많이 안 났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점차 어떻게 보면 대용량 태양광 단지, 풍력 단지 이런 부분이 건설이 되면서 이 변압기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주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원전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도 폐쇄된 원전을 다시 재가공하고 있는 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가동하는 쪽에서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전망이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AI를 사야 되냐, 신재생 에너지를 사야 되냐, 원전을 사야 되냐, 어떻게 보면 각 핫한 섹터들이 엄청 많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되고 있는 전력기계가 지금 시장에서는 최우선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어제 시장의 분위기는 사실 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센티멘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일단 이정우 팀장님께서는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결국에는 전력기기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호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의 변동성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의 팁이 있을까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AI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늘었을 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서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항상 하락하고 나서도 그 폭을 다 완만하게 다 반등했던 모습세가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도 있다. 지금 물론 고가권이고 이번 연도에 많이 상승해서 어떻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 관련주는 꼭 하나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가격은 33만 3천 원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목표가를 4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손절가를 29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30만 원 초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40만 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구간에서 조금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 흐름만 잘 버틴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 랠리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전력기기 3사 중에서 효성중공업이 바닥권에서 상승 탄력이 제일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풍력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변압기 관련 매출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수주를 가려받으면서 영업이익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시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은 효성중공업이겠으나 앞으로 영업이익을 더욱더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목표가 40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 가격만 뚫어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물대가 없어서 상방을 조금 더 열어둘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실리콘2입니다. K뷰티 1등 수출주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 역시 열어볼게요. 자, 실리콘2의 3분기 수출은 어땠는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실리콘2의 3분기 수출이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관련해가지고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수출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 정말 많이 오른 섹터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화장품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조금 약한 흐름세가 나와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3분기 수출을 보자고 하면은 화장품은 작년 대비 거의 19%가 이상이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다. 이런 부분을 뭐 자세하게 보자고 한다면 중화권에서는 많이 떨어졌던 모습세가 나오지만 유럽과 중동 그리고 미국, 캐나다 쪽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리콘2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연관돼 있는 국가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은 누가 뭐래도 지금은 실리콘2가 그런 노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화장품 기업들의 화두는 과연 미국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중국의 어떤 영업 부분을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리콘2는 이번 3분기 수출도 역시 양호한 데이터 받아들면서 조금은 불안했던 센티멘탈 다시 한번 꽉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볼게요. 외형 성장 기대입니다. 실리콘2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해외 확장을 통해서 외형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유통사에서 갖고 있는 부분은 외형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쿠팡이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쿠팡에 입점을 하면 어느 정도 매출 보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잖아요. 그만큼 많은 인디뷰티 기업들이 실리콘2에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으로 많은 기업 브랜드들이 입점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유통사가 파워를 가지려고 하면 어느 정도 외형 성장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 영국과 싱가포르의 법인을 설립했던 부분도 있고 7월 달에는 미국 서부의 신규 물류센터를 증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인디뷰티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실리콘2가 대신하고 있다. 그렇기 위해선 어떻게 많은 브랜드들이 입점할 수 있고 어떻게 고객 입장에서는 많은 브랜드들이 입점을 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골라서 살 수 있는 부분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KPT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좀 망설이는 부분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관련해가지고 어떤 부양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화장품 관련해가지고는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은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이 공략했던 지역이 중국 쪽이기 때문에 중국 쪽의 효율성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점에 좀 불안감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실리콘2는 어떻게 보면 유통사로서 몸집을 키우는 것이 필수 조건으로서 그 부분까지도 열심히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실리콘2 과연 외국인들의 사랑을 좀 받고 있는가 이 부분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
넘어가야 될 텐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제일 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화장품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화장품주들도 많지만 지금 실리콘두 같은 경우에는 고점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부분이 크다. 근데 왜 오늘 갖고 온 종목들 두 종목 다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종목들을 갖고 왔는지 이유를 말씀해 드리자면, 지수는 요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빠졌던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아니면 실리콘투나 다 고점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횡보 구간에 있어요. 고점 부분에서 기간 조정을 한다는 부분인데, 왜 고점에서 우리가 기간을 조정을 하고 있을까? 왜 더 못 올라가고 부담감을 만들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지수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올라갈 경우에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더욱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수가 빠졌을 때 이 종목들이 다 버텨줬던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서도 나오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흘러가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외국인들이 과연 이 종목을 선호하는가일 텐데, 실리콘투는 어제 시장의 흐름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도 유입되는 것이 확인이 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리콘투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지금 4만 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연말로 가면 갈수록 화장품 관련주들은 더욱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광군제도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소비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연말로 갈수록 더욱더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5천 원 잡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연말에 기분 전환하기 가장 쉬운 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화장품 하나씩 가볍게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에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 또 이런 행사들도 있는 만큼 실리콘투 가격 전략 목표가 한 5만 원 바라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이정호 팀장님과 화요일에 잠금 해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